다음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군 뭐예요? 경제 활동 인구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느끼는 부담, 그걸 갖다가 인구 부양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인구 부양비 수치는 낮아질 거예요. 대신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럼 인구 부양비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경제활동 인구는 인구 중에 청장년층이 되겠죠. 그 다음 위에는 유소년층과 그 다음 유소년층과 노인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곱하기 100. 자, 물론 이것도 역시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플러스 노인 부양비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이게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자, 인구 부양비가 일반적으로 큰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낮은 게 좋아요. 낮아야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 활기차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부양비가 낮아질까 높아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수치가 앞으로 예상 수치가 심각한 만큼 인구 부양비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바꿔 말하면 사회가 심각하게 늙어갈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구 부양비 변화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을 1960년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2000년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봤더니 1960년대에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이었죠. 그다음 2000년이 오면은 뭐 완전히 종영은 아니지만 종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의 종영이니까. 자, 그래서 1960년대에는 유소년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략 전체 몇 퍼센트냐면요, 35% 정도. 자, 그에 비해서 노인들은 거의 없었겠죠.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얼마냐면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럼 청장년층은 몇 퍼센트 정도? 여기서 2개 떼면 되잖아. 네. 그러면 63% 정도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소년층하고 노년층하고 봤더니 유소년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비율이. 노인들은 꽤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자, 그래서 노인들을 봤더니 노인들은 대략 10% 정도예요. 그 다음 유소년층을 봤더니 얘네들이 전체의 대략 20% 정도예요. 그 다음 가운데 청장년층은 전체의 75% 정도.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 부양비를 봤더니 청장년층이 몇 퍼센트냐면 63%예요. 그 다음 유소년층이 35%니까 이게 바로 유소년 인구 부양비예요. 그 다음 노인 부양비는, 자, 이거 잘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그런 양상만 따져보면 돼요. 63%는 청장년층이 2%를 먹여 살리는 느낌의 부담이죠. 이걸 더한 게 총 인구 부양비고요. 그렇죠? 대단하지 마. 그다음 2000년대 걸 봤더니 밑에가 70%이고 여기가 20%고, 그다음 여기가 70%고 10%고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유소년 부양비는 40년이 지나는 동안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유소년 부양비만 따져봤더니 40년이 지나는 동안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잖아. 뭐 정확히 따질 수는 없고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동안 아이들이 별로 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유소년 부양비는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노인 부양비는 당연히 늘어났단 말이죠. 이해돼?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더해봤더니 총 인구 부양비는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사이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청장년층이 63%였다가 70%로 지금 늘어났으니까 2000년 정도까지는 총 인구 부양비가 낮아졌겠죠. 네. 이제? 자,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자, 앞으로는, 자,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숫자에 비해서 지금 어른들이 노인이 되는 숫자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인구 비양비는 노인 인구 비양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증가할 거예요. 이해해?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54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자, 제일 위에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에 위에 있는 게 부양비 그래프예요. 봤더니 1980년에서 2000년까지는 점점 수치가 이렇게 낮아졌죠. 그러다가 2000년이 되면 39.5로 가장 저점을 찍어요. 그러다가 2001년이 됐더니 39.5였다가 2001년이 됐더니 39.6으로 늘어나죠. 그렇잖아. 그리고 그 위에 2002년, 2003년은 안 나와 있지만 보나 안 보나 지금 뒤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총 인구 비양비가 늘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대략 205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비양비가 이렇게쯤 될 거래요. 3분의 2 정도. 자, 바꿔 말하면 젊은 사람들 3명이 일을 해서 5명이 총 5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세금 많이 내고 그 다음 이렇게 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일을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그 다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비양비가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회가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인구 비양비가 뭔지 그리고 이런 인구 비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인 비양비로 나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지금 정리 좀 해주세요. 글만 읽어보면 분은 잘 모르니까 칠판 보고 다시 정리해.